지난번에 계속 제가 이제 삼각수렴을 봤었죠. 여기 구간에서 삼각수렴을 본 이유는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뭐가 있냐면 길게 보았을 때 저는 이제 여기를 제가 이제 첫 분석부터 누누이 똑같이 말씀드리지만 이게 1파동 큰 관점에서 봤을 때, 그다음에 이게 2파동, 그다음에 3, 4, 5가 나오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주봉으로 볼게요. 일단 피보나치는 지우고 헷갈리니까 이런 관점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조금 더 세부적으로 나누면 지금 파동을 이렇게 보고 있고 3파동이 한 4만 이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이렇게 보고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여기를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전체 사이클이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파동 이론적으로, 엘리어트 파동 이론적으로 이렇게 카운팅을 하고 있고, 이 카운팅에는 거의 아주 높은 확신을 갖고 있고, 수정될 일은 앞으로 엄청난 폭락이 있지 않는 이상 수정될 일은 없을 거예요, 딱히. 근데 그렇게 봤었을 때 지금이 어디 자리냐, 아까 지웠던 노란색에서 3파동이고, 이 파란색에서도 3파동이고, 그 다음에 이 주황색에 3파동까지 나왔죠. 그래서 제가 이제 4파 조정이 나올 자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4파 조정이 나올 수 있는 맥시멈 크기는 얼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가격이라고 생각을 해요. 29,000 피보나치를 좀 정확하게 찍어야 되는데 하여튼 초중반 정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관점에는 제가 지난 올해 처음 방송을 켰을 때부터 지금까지 이 분석에 대한 변동은 전혀 없어요. 그래서 4시간 봉을 볼게요. 4시간 봉을 보면 지난번 이미 여기 떨어졌었을 때 제가 맥시멈 떨어질 수 있는 게 29,000 중반, 초반 정도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33,300대까지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맥시멈 떨어질 수 있는 게 29,000 정도? 딱 이 정도인데, 여긴데 이 근접하게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볼륨이 크게 터지면서 강반등이 이미 ABC 강반등이 나왔어요. 그리고 여기서 수렴을 예상했었고, 이 이유가 뭐냐면 왜 여기서 그러면 한 번 더 ABC로 내려갈 수도 있고 수렴도 나올 수 있죠. 근데 왜 내가 수렴을 예상을 했냐면 여기서 이미 618 지점, 그러니까 떨어질 수 있는 지점 거의 맥시멈 지점까지 거의 다 왔고 볼륨이 많이 터졌기 때문에 반등 이후에 횡보가 올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물론 이렇게 ABC로 떨어질 확률도 있었는데 제가 너무 확신을 이쪽에 가졌나 봐요. 물론 이거는 사람이 분석할 때 너무 한쪽에만 확신을 두면 안 되지만 일반적으로 떨어질 수 있는 지점까지 진짜 거의 다 왔고 볼륨도 크게 터졌고 반등도 세게 와서 거래량이 줄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걸 삼각수렴을 본 거죠. 큰 관점에서 여기를 계속 제가 조정 4파 부근이라고 보고 있는 거는 한 번도 변함이 없고, 두 번째로 여기서 618 부근을 거의 다 찍어줬기 때문에, 그 다음에 볼륨이 크게 터졌고 그리고 볼륨이 줄면서 횡보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두 번째고, 좀 더 디테일하게 보면 세 번째 이유는 지난번에 제가 그러니까 삼각수렴이 나올 거라고 예상했던 지점이 이 지점이었죠. 여기 이 점의 시간봉을 보면 그 지점이 여기거든요. 시간봉을 보면 상승 다이버런스가 있어요. 가격이 여기랑 가격이 빠졌는데 RSI 시간봉 보면 올라왔죠. 반등이 나왔어요, 실제로. 그리고 떨어지면서 여기가 이렇게가 두 군데가 15분봉 상승 다이버런스가 있어요. 이러면 이게 추가 하락보다는 횡보로 보는 게 정확한 분석인 거예요. 근데 왜 틀렸냐? 이게 분석의 한계인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제가 손절을 치고 되짚어 봤거든요. 되짚어 봤는데 똑같은 상황이 와도 똑같은 판단을 할 거예요. 아무리 봐도 여기에서는 횡보 가능성이 높았다고 봐요. 왜냐면 아까 내가 세 가지 근거를 댔잖아요. 내가 그냥 무조건 주장하는 게 아니라 맥시멈 빠질 수 있는 가격이 29,000 초반인데 맥시멈 빠질 수 있는 가격까지 거의 다 왔었고 볼륨도 많이 터졌고 볼륨이 줄면서 횡보하는 모습이 보이니까 삼각수렴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했고, 여기서 추세 전환 신호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그러면 더 수렴이 연장돼서 ABCD가 나오겠구나, 그리고 상승하겠구나. 그래서 여기에서는 들어가는 게 맞아요. 똑같은 자리 전 이제 손절을 치면 이 생각을 하거든요. 과연 이 내가 분석이 틀렸던가, 아니면 내가 매매 진입을 잘못 판단했던 건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데, 같은 모양이 그려지면 다시 한번 여기엔 진입을 할 거예요. 비록 이번에 틀렸지만 내가 분석을 잘못한 게 아닌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진짜로. 그리고 이제 분석을 떠나서 매매적으로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여기서 롱매수 추격 진입 들어갔죠. 그 다음에 손절 라인 제가 이 밑에 삼각수렴을 봤단 말이에요. 그럼 손절 라인
라인이 여기란 말이에요. 그쵸? 진입 여기 있었고 손절 라인이 여기란 말이에요. 그리고 1차 목표가 어디예요? 1차 TP가 여기고 2차 TP가 어디예요? 여기예요. 누누이 얘기했지만 손익비가 이렇다고요. 손실은 이만큼, 수익은 이만큼, 또는 이만큼. 이 파란 라인이 수익에 대한 기대값이고 이 빨간 라인이 손실에 대한 기대값이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모든 걸 종합해 봤었을 때 분석적으로도 그렇고 그다음에 손익비적으로도 그렇고 매매적으로도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도 봐도 그렇고 여기는 내가 매매 분석을 잘못하거나 매매를 잘못한 구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합리화하려는 게 아니고 제 스스로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아, 이게 내가 이번에 분석을 좀 잘못했던 건가? 아니면 매매를 잘못했나? 라고 생각을 해봤지만 똑같은 구간이 오면 똑같이 분석할 거고 앞으로 똑같이 손절을 칠 거예요. 진입을 했다가. 그럴 것 같아서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손절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쩔 수 없는 손절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손절도 그렇게 크게 안 나갔어요. 저는 제 기준으로 한 7% 나갔거든요. 물론 제가 조금 더 타이트하게 빨리 손절을 치긴 했어요. 근데 큰 차이는 없어요. 조금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이 구간이었죠. 이 구간에서 방송하다가 반등해서 여기서 용을 탔고 떨어졌을 때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수렴 라인이 대충 이 정도에서 이 정도 되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여기에 보시면 이때 방송 끝나고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가격 떨어지면서 5분봉 상다가 만들어졌거든요. 상승 다이버스가 보통 이렇게 되면 1파동 나오고 되돌림 찍고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경우가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여기서 반등 나오길래 5분봉 상다 먹고 위로 올라가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당연히. 근데 새벽에 가격이 도로 고꾸라서 떨어지는 걸 보고서 다이버스가 여기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다이버스를 깨고 다시 내려가려고 한다. 그리고 한 번 더 떨어지면 다이버스가 안 생긴다는 걸 보고서 내 분석이 틀렸구나. 그러면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손절 라인이 여긴데 이쯤 되는데 나는 5분봉 상승 추세 전환 지점이었던 여기를 기점으로 손절을 치자 해서 조금 더 손절 라인을 좀 더 당겼어요. 이 정도 차이밖에 없었어요. 물론 이제 제가 방송에서 말했을 때에는 손절 라인을 하단 추세선으로 가져가라고 말씀드렸지만 실제 손절은 여기서 쳤어요. 근데 그건 어쩔 수 없었던 게 이 이후에 차트가 전개를 되는 거 보고 저도 좀 손절 라인을 이 정도 당긴 거죠. 제 근거를 찾아서 여기가 추세 전환 지점이 됐어야 되는데 추세 전환 실패한 걸 보고서 손절 쳐야겠다. 좀 더 빨리 손절 쳐야겠다. 이래서 손절이 나간 거였죠. 여기서. 아무튼 그렇게 했었고 그래서 손절 나갔어요. 그 다음에 이 밑에 떨어졌을 때는 손절 나가고 떨어졌을 때는 이제 매매를 안 했어요. 매매를 안 했고 일 때문에 좀 바빠서 계속 쉬었고 그랬는데 이제 제가 카톡방에서 언급은 했어요. 정확한 가격은 기억 안 나는데 카톡 남긴 시간을 보면 가격을 찾아볼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정확한 가격은 기억 안 나는데 29,000대였던 걸로 기억나요. 아마 후반인지 중반인지 초반인지는 모르겠는데 제 기억에 초반은 아니었던 것 같고 29,000 중반쯤이었던 것 같거든요. 29,000 중반 이 정도? 여기서 제가 선물은 몰라도 현물은 분할 매수 들어가면 좋은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 이렇게 말씀을 드렸냐? 처음 관점이 제가 바뀐 게 없다고 했죠. 여기가 4파 조정 구간이고 맥시멈 빠질 수 있는 가격이 29,000대 초반이거든요. 근데 29,000 초반을 찍어줬잖아요. 여기가 강반등이 나올 자리, 볼륨도 실렸겠다. 그러면 내 분석에 틀리지 않고서야 여기서는 반등이 나올 거다라고 판단을 했고 4시간 봉을 보더라도 지금 여기서 반등이 나와주면서 가격은 이전 저점보다 내려왔지만 RSI는 이전 저점보다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추세 전환 시그널이죠. 4시간 봉 상승 다이버전스는 꽤 추세가 크게 전환되거든요. 그러니까 1분봉보다는 5분보다는 15분이, 15분보다는 30분이, 30분보다 1시간, 1시간보다는 4시간, 4시간보다 1봉. 크게 보면 볼수록 추세 전환이 크게 일어나요. 다이버전스 같은 경우는. 아무튼 그런 판단 등으로 29,000대에 저는 현물이라도 매수하면 좋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눈치채신 분들은 잘 알아서 매수하셨겠죠. HSS 29,000원이 맥시멈이라고? 그거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파동 카운팅을 그러니까 왜 29,000 초반이 맥시멈이라고 생각을 하냐면 파동 카운팅을 저는 아직 이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진짜 저는 안 틀렸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진짜 내 파동 카운팅이 틀렸다, 진짜 추가 하락이 있다 라고 하면 제 방송 계속 안 봤었나? 만약에 이게 3회 3이 다 나온 거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미 파동이 다 나온 거다 라고 하면 그러면 앞파동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죠. 1, 2, 3, 4, 5겠죠? 이러면 피보를 어떻게 찍어야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찍어야 되죠. 그러면 27,500까지도 열리긴 해요. 27,500 정도 되겠네. 어쨌든 이게 빠질 수 있는 최대치이긴 하거든요. 이렇게 카운팅 했었을 때. 근데 저는 아직 아니라고 봐요. 이걸 내가 만약에
만약에 이렇게 수정할 경우는 여기서 삼각 수렴이 진짜 오랫동안, 아주 오랫동안 거의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사이로 수렴이 계속 나오면 이렇게 수정할 생각은 있어요. 근데 앞으로 6개월 동안 횡보하는지 안 하는지를 지켜봐야겠죠. 근데 그렇지 않을 확률이 더 높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두 가지 경우의 케이스가 있을 수 있는데, 앞으로 이제 비트가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어떤 가격으로 갈 것이냐에 대해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목표 지점은 다 똑같아요. 4만 후반까지 단기간 갔다가 조정을 받을 거라는 건 똑같고, 그 전에 한 번 더 반등 이후에 떨어질 것이냐, 이러면 27,000대, 그렇지 않고 여기서 그냥 올라갈 것이냐, 이 차이거든요. 어쨌든 최종 목표는 똑같아요. 내가 만약에 분석이 틀리면 27,000까지 하락이 있을 거고, 여기가 진짜 마지노선이에요. 이 이상의 하락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미 밑에서부터 반등이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강반등이 나오면서 4시간 봉 상승 다이버스를 먹었죠. 그러니까 4시간 봉 상승 다이버스가 컨펌이 되면서 추세가 전환될 거라 생각하면서 첫 파동이 꽤 크게 반등 나왔길래, 아, 임펄스 파동 나오려나 보다 했는데, 여러분들 눈에는 어떻게 보이실진 모르겠지만 제 눈에는 임펄스 반등에 실패를 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면 저는 이거를 명확하게 ABC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떨어질 때도 명확하게 ABC로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지금 올라오는 건 ABC로 올라갈 수도 있고, 또는 임펄스가 나올 수도 있죠. 임펄스가 나오면 이 추세 라인, 상단 라인 끝까지 갈 확률이 좀 높아요. 뭐 이런 식으로 임펄스가 나오면. 그렇지 않으면 좀 짧게 떨어질 거고, 근데 여기가 335 ABC가 나올지 333 ABC가 나올지 알 수는 없어요. 어쨌든 근데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가 다시 고민인 거예요. 왜냐하면 첫 파동이 임펄스 파동이 나왔으면 여기 이 A 파동 뒤에 B 조정 파동 뒤에 이 C 파동도 그냥 임펄스 5파동 카운팅한 다음에 거기서 숏으로 스위칭하면 너무 쉬워요. 왜? 나올 수 있는 게 535 ABC밖에 없으니까. 여기가 5파동으로 나왔으면 5, 3, 5 ABC밖에 없으니까 이러면 너무 편하거든요. 근데 여기가 ABC로 나와가지고 위에가 335가 될지 333이 될지 알 수가 없어서 위에 숏 스위칭 또는 이제 롱 포지션에 대한 입절 가격이 정확하게 추론하기가 힘들죠. 이거는 지켜보는 수밖에 없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일단 그런 상황인 거고, 단기적으로는 그렇고, 좀 장기적으로 보면 지금 어쨌든 ABC가 나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큰 ABC가 완성이 됐어요. 완성이 됐습니다. 완성이 됐는데 여기가, 그러고 이제 만약에 지금 5파동이 남았다고 했잖아요. 제가 여기가 만약에 조정이 완료된 지점이다 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나머지 5파가 남았으니까 여기까지, 그러면 임펄스 5파가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1파동이 더 클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는데, 첫 파동에 제가 봤었을 때는 임펄스를 만드는 거에 실패를 했어요. 실패를 했기 때문에 또 이제 복잡해지고 고민이 많아지는 거죠. 왜냐면 지금 이미 ABC가 나왔는데, ABC 반등이 나왔다는 거는 제가 흔히 이야기하는 ABC 메타거든요. 계속 ABC 하면 ABC가 길어질수록 이게 다음 ABC가 상승 ABC가 나올지 하락 ABC가 나올지 정확하게 카운팅하고 예측하기가 되게 힘들고 까다로워져요. 그래서 제가 ABC 횡보가 길어지면 예측이 점점점 힘들어지면서 매매를 좀 쉬면서 수익이 좀 적어지는 편인데, 정확한 타점 잡기가 진짜 힘들어요. 고민이 되는 건 뭐냐면, 제일 가능성 높은 건 어쩔 수 없이 또 수렴을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또 이게 한 번 더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건, 가능성 있는 건 아직도 조정이 끝나지 않았다는 거라면 이런 식으로 나올 거거든요. 아까 제가 맥시멈 빠질 수 있는 게 27,000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비반등이 꽤 높게 나왔다가 또 살짝 떨어졌다가 다음에 올라갈 수도 있어요. 높지 않은 가능성, 그러니까 첫 번째 시나리오는 아니에요. 제 메인 관점은 아니고. 그래서 지금 봤었을 때 제일 가능성 높은 건 라지 삼각수렴이, 그러니까 굉장히 큰 삼각수렴이 다시 나오는 거거든요. 이걸 가장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어요. 왜냐면 가격이 제 분석이 틀렸지 않았다고 하면 29,000 초반이 맥시멈인데 이미 그 가격을 도달했어요. 도달하고 4시간 봉 상승 다이버스가 나왔는데, 임펄스가 안 나왔으면 아직 조정이 안 끝난 거고, 이 가격보다, 여기 29,000 가격보다 더 떨어지지 않으면서 조정이 이어나갈 수 있는 건 횡보 조정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가능성을 가장 높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당분간은 비트가 뭐 올라갔다가도 떨어지고 또 올라가고 신고가 찍을 것처럼 보이지만 또 조정 오고 이러면서 아주 긴 기간 동안 횡보가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비트가 이렇게 고점에서 안정되게 횡보를 하면 알트가 날뛸 거예요. 그래서 비트는 만약 못 올라가더라도 이제 알트들이 미친 듯이 끌어올라서 날뛸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이렇게 연출이 된다라고 하면. 그래서 이렇게 될 가능성을 가장 높게 보고 있어요.
그냥 618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미 618 가격을 터치했는데 임펄스가 안 나왔다는 건 아직 5파동 상승파동이 시작이 안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 그렇게 봤으면 5파도 시작 안 했고 4파도 끝나지 않았으면 삼각수렴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각수렴이 가장 높다고 보고 있는 거고, 이 분석이 틀렸을 가능성도 있어요. 뭐가 있냐면 여기가 임펄스인 거죠. 난 여기 ABC로 분석했는데 이게 임펄스인 거죠. 이러면 제 분석이 틀렸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거를 임펄스 1파동이라고 생각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 엄청 크게 상승이 나올 거라고 예상해야 돼요. 왜냐면 1, 2, 3파에 1, 2, 3, 4, 5에서 3파 완성되고 4파 나오고 5파 나오고, 이게 이걸 1파동으로 카운팅한 사람과 여기에 삼각수렴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 저라는 사람의 차이거든요. 그래서 이 첫 파동의 모습이 임펄스인지 ABC인지 이걸 구분해내야 돼요. 이거는 뭐 규칙적으로 이게 임펄스인지 ABC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냥 주관이에요. 과거에 이렇게 차트 모습이 이렇게 저점 이후에 흘러나온 이 파동 모습을 보고 실제로 이 이후에 임펄스가 이어졌는지 ABC가 이어졌는지를 과거 차트 통해서 통계를 내는 수밖에 없어요. 이건 주관입니다. 주관. 100% 주관이에요. 하지만 저의 주관이긴 하지만 저는 객관적이라고 생각해요. 왜? 과거 차트를 다 뒤지면서 이런 모양을 통계를 내어봤었을 때 ABC 확률이 훨씬 높구나, 이걸 임펄스로 보면 틀릴 확률이 훨씬 높구나, 이런 걸 내 스스로는 뽑아냈기 때문인 거고, 그래서 눈이 얘기하지만 저는 이렇게 분석하지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데이터를 뽑으셔야 돼요. 과거 차트를 돌려보면서.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이 그림이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포지션을 길게 들고 가기보다는 일단 첫 파동에 ABC가 나왔기 때문에 최대한 ABC가 조정되는 거에 따라서 계속해서 ABC 완성되면 스위칭하고, 또 ABC 완성되면 또 롱 스위칭해서, 또 ABC, C 완성되면 여기서 또 스위칭해서 계속 이렇게 횡보하는 거를 ABC마다 스위칭하면서 수익을 가져가는 게 지금은 가장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 분석도 틀릴 수 있어요. 어떠한 이유로 이게 저는 ABC라고 해석했지만 이게 임펄스라면 제 분석이 틀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해줄 말이 뭐가 있을까? 그 다음에 뭐 높지 않은 가능성인데, 뭐 굳이 이거를 이제 추세를 매기고 분석을 하자고 하면 이제 하방 라인, 상방 라인 보면 웨지가 완성될 것처럼 보이죠. 하방 웨지, 폴링 웨지가 보이는 것 같죠. 볼륨도 뭐 딱히 모난 거 없이 튄 거 없고, 이러면 이런 식으로 빠진다는 거고. 근데 만약 이러면 아마 27,000대를 찍어줄 거거든요. 27,000대를 찍어주면 그러면 이제 제 분석이 장기 관점이 틀린 거죠. 카운팅을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장기 관점을 수정할 거예요. 이러면. 근데 이렇게 될 확률, 그 다음에 앞선 이렇게 카운팅해야 될 확률, 또 그리고 이렇게 카운팅한 다음에 한 파동이 또 남았다고 보는, 여기 이렇게 1, 2, 3, 4, 5 한 파동이 더 남았다고 보는 거는 개인적으로 뭐가 몇 프로 정도라고 생각하냐라고 하면 저는 이게 이렇게 될 확률이 80%?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27,000까지 빠질 확률이 20%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좀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긴 해요. 왜냐면 현물하는 사람은 상관없어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여기 떨어졌을 때 매수하고, 그 다음에 지난 카톡방에서도 29,000대 오면 매수하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서 매수하고, 떨어지면 27,000대 또 매수하면 올라가면 얼마나 좋아요. 점점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나는 싸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들이 생기는 거고, 올라가는 건 확정인데 그럼 얼마나 좋아요. 추가 매수를 할 수 있으니까. 현물 관점에선 이런데, 선물 관점에서는 내가 뭐 롱을 보고 있었는데 전저가 깨진다는 거는 손해가 크게 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선물 관점에서는 너무 열고 볼 수는 없는 거죠. 당연히 27,000대까지. 이게 상승장이거든요. 지금 저는 하락장이라고 생각을 안 한다고 계속해서 올해 첫 방송부터 계속 얘기했잖아요. 상승장이라고 보기 때문에 조정 때마다 자꾸 롱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조정 때마다. 왜냐면 상승장에는 떨어지는 걸 사서 상승분을 먹는 게 현명한 거고, 근데 이렇게 오르는 상승장이 자꾸 숏으로 먹으려고 하면 손해가 크고 수익이 적단 말이에요. 당연히 상승장에는 떨어졌을 때 조정 위주로 매수를 해야 손해가 적고 수익이 큽니다. 어쩔 수 없어요. 계속해서 롱관점 위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최소한 어디까지? 4만 후반까지 올 때까지. 거기부터는 4만 후반부터는 좀 기간도 길고 가격도 큰 빅조정이 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부터는 계속 숏관점으로 볼 거지만, 아직 가격 도달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롱관점으로 볼 거고, 그 다음에 알트도 다 하나도 안 팔았어요. 알트도 계속 들고 있을 거예요. 12월 5일 삼각수렴? 잠깐만요. 12월 5일 삼각수렴
여기도 비슷했죠. 여기도 이제 수렴 조정 오고 올라갈 것처럼 그려놓고 떨어졌죠. 그리고 반등 왔다가 또 떨어졌네. 그 말은 여기랑 여기를 프랙탈 관점으로 보면 근데 반등이 너무 센데, 이 말은 어쨌든 여기서 한 번 더 빠질 거라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올라간다는 그런 관점인 것 같죠. 그런데 그러면 여기에 아까 제가 말한 웨지 관점이거든요. 여기 맞고 한 번 더 조정 오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기가 이렇게 웨지로 흘러갈 확률은 한 20%? 25%? 여기서 나오는 게, 근데 여기는 임펄스가 명확하게 나왔어요. 여기는 저점부터 임펄스가 명확하게 나왔고 첫 파동도 임펄스 나온 것 같은데, 여긴 첫 파동부터 임펄스 나온 것 같고 지금은 좀 모양이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얘기했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제 눈에는 ABC인 것처럼 보여요. 이걸 시간봉을 보면 의미가 없고 한 15분봉 정도 보시면 이건 진짜 임펄스 나왔다고 보기 힘들어요. 이거를 5파로 쪼갤 방법이 없거든요. 뭐 1, 2, 3, 4 이렇게 하더라도, 근데 굳이 볼 수 있는 건 딱 하나가 있긴 한데 그것도 조금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거를 리딩으로 볼 수 있긴 하거든요. 근데 리딩인데 왜 가능성을 높게 안 보냐면, 그러면 이제 이게 이렇게 돼야 돼요. 여기가 임펄스 1파동, 그 다음에 2, ABC 3, 4, 그 다음에 ABC 5 해서 이걸 리딩으로 봐야 되는데, 마지막에 5파동이 오버슈팅이 나와서 페이크 오버슈팅이 나오고 흘러가는 리딩이다. 근데 일단 첫 파동이 그러니까 깔끔하게 리딩이 나올 확률, 그러니까 깔끔하게 임펄스가 나올 확률, 그 다음에 리딩이 나올 확률, 굳이 치면 한 85%대 15%? 근데 15%에 걸어야 될까라는 의문이 있고, 그 다음에 리딩이 나오더라도 위로 오버슈팅 나올 확률, 아닐 확률 50대 50이라고 치더라도 이 15는 또 줄어서 7.5%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90% 이상을 이걸 리딩으로 안 보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ABC로 보고 횡보할 가능성을 가장 높게 꼽는 이유예요. 어쨌든 이게 제가 분석이 틀렸으려고 하면 이걸 리딩으로 봐야 되는데, 이걸 리딩으로 보기 좀 힘들다는 거죠. 에오라님이 지금 5파를 엔딩으로 고점 갱신 가능성 있지 않나요? 근데 그 말도 맞긴 맞죠. 뭐 맞는 지적이니까 언급은 하고 갈게요. 꼬집고는 갈게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엔딩 다이어고널이라는 게 이런 식으로 나오죠. 5파동 모습이. 그래서 다시 한번 1, 2, 3, 4, 5에서 이제 이게 엔딩 다이어고널인데 5파동이 ABC 하면서 한 번 더 이렇게 그러니까 상승으로 이렇게 뾰족한 이런 삼각형을 만들고 떨어지는 건데, 그러려면 지금 이 자리가 지금 ABC로 떨어져서 이 자리일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1, 2, 3, 4, 5 그러니까 1, 2, ABC 3, 4, 5로 이렇게 엔딩 나올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가능성도 있긴 하죠. 틀린 말이 아니죠. 지금 아우라님이 저한테 피드백을 해줬는데 엔딩 생각을 안 하고 있었네요. 근데 고점을 그냥 넘긴다는 거거든요, ABC로. 근데 그렇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나올 것 같아요. 한번 볼까요, 같이? 여기고, 그러면 이거 되돌린 거에 382 정도, 그러면 여기고, 그러면 그러니까 첫 파동은 비슷하게 나오겠네. 삼각수렴인 것처럼 여기서 ABC로 이런 식으로 나온 다음에 조정받고 수렴이 아니고 위로 한 번 더 치는 거죠. 이러면 이렇게 엔딩이 나올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거는 이때 가서 좀 고민을 해봐도 될 것 같아요. 이때 가서. 또는 어차피 삼각수렴으로 가나 엔딩 다이고널로 가나 ABC 나온 다음에 조정 이후에 상승이냐 아니면 조정 이후에 횡보냐 하기 때문에 ABC 상승까지, 그 다음에 ABC 조정 완료한 다음에 다음 조정까지, 그러니까 이 상승과 이 하락까지는 동일하기 때문에 이때 가서 고민하는 걸로 하죠. 지금에서 가능성을 너무 다 열어두면 초보 시청자들은 뭐야 이게 올라간다는 거 어쩐다는 거야 이렇게 혼동을 할 것 같아서, 어차피 올라갔다가 조정 있는 것까지는 동일하니까 이때쯤, 만약에 이때쯤 이렇게 흘러가면 이때쯤 제가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릴게요, 방송을 켜서. 1월 4일부터 1월 10일까지 여기네. 상승 임펄스라 보기 힘들 것 같고, 그쵸? 여기는 누가 봐도 엔딩인 것 같은데 아닌가? 여기 조정이 더 컸네. 이러면 이거는 엔딩이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여기도 ABC로 올랐고 ABC 여기를 이거는 단순히 모습보다 일단 이거는 두 가지가 있는데, 일반적인 상승은 둘 다 아닌 것 같고, 지금 리딩으로 보거나 아니면 러닝 플랫으로 보는 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근데 뭐가 더 가능성이 높냐는
앞부분을 파동 카운팅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시간 좀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일단 질문하신 의도는 그건 것 같아요. 일단 비트랑 이더랑 커플링돼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다른 알트들도 비트코인 가격대로 쫓아가는 경향이 아주 높은데 그 알트코인 중에서도 특히 이더리움은 비트코인이랑 커플링되는 지수가 상관관계 지수가 엄청 높죠. 그래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같이 오르고 같이 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더리움 차트를 분석해서 비트코인이 헷갈릴 때 비트코인의 방향을 예측해 보는 것도 좋지 않냐라는 생각들이 있죠. 저도 이제 자주 했던 이야기이긴 한데 최근에 이더 차트를 안 봐가지고 분석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근데 일단 그럼 이것까지는 지켜보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비트가 반등이 나오고 있는 추세인데 여기를 넘기는 순간, 그러니까 이 상승 추세를 넘기는 순간 비트가 반등이 오면서 이더도 쫓아가서 이 비트가 이더가 이 상승 추세를 넘기는 순간 엔딩 다이아고날은 없다고 보고 이걸 러닝 플랫으로 조정이 왔고 다음 상승 중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렇게 보면 이제 가장 맞는 게 제가 뭐라고 무슨 생각이 언뜻 드냐면, 제가 여기서 삼각수렴이 나올 확률, 이러면 알트들이 미쳐 날뛸 확률이 높다고 이야기했죠. 그러면 차라리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삼각수렴을 하면서 이더는 계속해서 새로운 러닝 플랫 이후에 새로운 임펄스 파동이 나오면서 계속해서 오르는 거죠. 쭉쭉쭉쭉쭉 위로 아주 많이. 그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사실 저는 그렇게 보면 여기가 러닝 플랫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더 정확한 건 여기를 카운팅을 해봐야겠죠. 근데 이거는 시간이 걸리니까 오늘 방송에서는 답변 못 드릴 것 같고, 저도 지금 고민이긴 해요. 사실 지금 이제 1차 액절이 들어가야 되는 게 맞긴 맞거든요. 왜냐면 이제 좀 덜 오르긴 했을 텐데, 일단 원래 목표 TP는 ABC가 1대1 익스텐션 자리, 그러니까 A 크기와 C 크기가 동일한 35,880 정도, 이 정도가 사실 목표 가격이긴 해요. 근데 그렇게 봤었을 때 335 ABC랑 333 ABC가 있죠. 그러니까 끝파동이 5로 나오냐 3으로 나오냐인데, 이 정도까지 가게 되면 위에 올라오는 하단 하락 채널, 하락 트렌드 라인 상단이기도 하고 ABC 1대1 익스텐션 자리이기도 한데, 이렇게 이 가격에서 추세가 전환되려고 하면 제 생각에는 이게 임펄스가 나왔고 조정 나왔고 임펄스 나오고 조정 나온 다음에 다시 올라가서, 그러니까 333 ABC가 나오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모양만 보면 335 모양인데, 어쨌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A 나왔고 B 나왔고 C가 완성됐을 수도 있고요. 이러면 ABC가 다 큰 ABC가 다 완성된 건데, 채널 상단까지 그리고 1대 익스텐션 자리까지 기대해 보면 지금 살짝 조정 이후에 또 한 번 올라가서 마지막 C 웨이브가 ABC까지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서 꺾이느냐 여기서 꺾이느냐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은 1차 액절이 들어가는 게 맞긴 해요. 근데 여기의 가능성이 더 높으니까,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지금 3BTC 들어가 있죠. 그러면 확률 높으니까 30% 확률로 여기서 떨어질 거고 70% 확률로 위에서 떨어질 거니까 30% 확률만 걷어낸 거예요. 리스크를, 익절을. 그러니까 3분의 1을 익절을 한 거고, 이 BTC는 35,880쯤 아까 얘기했던 거기서 여기서 한 번 더 조정 이후에 여기 위에서 올라갈 거라 생각하고 여기서 매도하면서 스위칭을 보겠죠. 그래서 여기가 만약에 ABC로 이렇게 올라오면 스위칭을 걸 건데, 이게 틀릴 가능성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결국에는 335 ABC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될 수 있냐, 우리가 ABC 완성이라고 했던 데가 3에 3이 되는 거고 4가 되고 5가 되고 그 다음에 다시 이 가능성이 있어요. ABC면 여기가 끝이고, ABC 333 ABC면 여기가 끝일 거고, 그렇지 않고 335 ABC면 여기가 끝일 거예요. 조정 상승이 남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숏을 들어갈 거긴 한데,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더 올라갈 가능성과 떨어질 가능성이 나뉘죠. 이러면 제가 늘 하던 거, 포션 들어가고 절반 익절하고 절반 홀딩 한 다음에 고점 갱신하면 본절의 역지정 나가고, 그럼 여기선 본절, 여기선 반 익절이니까 수익이 날 거고, 위에 올라가서 다시 숏관점 보겠죠. 그러면서부터 임펄스구나, 335 ABC가 완성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계속 숏관점 위주로 볼 거예요.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할 거예요. 어쨌든 근데 이거는 차트가 나오는 걸 보아가면서 우리가 여기서 333이 나올지 335가 나올지 알 수 없으니까 차트를 봐가면서 대응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어쨌든 저는 그렇게 대응하면서 매매를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알 수가 없으니까. 확정적으로 알 수 있는 게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 대응이 필요 없죠.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가 임펄스 5파가 명확히 나왔다라고 하면 그냥 임펄스 파동 완성될 때까지 5파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숏 스위칭하면 돼요. 근데 여기가 3이 나왔기 때문에 뒤에 3이 나올지 5가 나올지 모르니까 봐가면서 대응을 해야 돼요. 어쨌든 저는 이렇게 대응할 거예요. 포지션 잡을 때 손절 라인 어디로 잡았냐고, 저도 이게 되게 애매했거든요. 일단 제가 분석했던 게 4시간 봉 상승 다이버스 나왔고, 그 다음에 피보나치 찍었을 때 최저점까지 찍고 반등이 왔는데, 어쨌든 그럼 추세가 전환
전환이 될 거죠. 됐는데 38이 맞고 조정 줬단 말이에요. 그럼 아직 추세가 상승으로 갈 확률이 되게 높다고 생각을 했죠. 높다고 생각했고, 사실은 이제 어제 새벽 여기 떨어졌었는데 이 자리가 제가 매수하고 싶었던 자리거든요. 예상을 했었어요. 사실 주말에 여기 들어갔거든요. 이렇게 봤었을 때 A, B, 그다음에 A, B, C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서 손절 라인은 당연히 여기가 되는 거죠. 여기가 내 분석이 틀린 거에 대한 손절 라인이죠. 근데 여기가 좀 멀긴 해도 매수를 했냐, 안 틀릴 것 같다는 확신이 좀 있어서, 그래서 분할로 들어가려고 했었어요. 여기서 매수하고 떨어지면, 사실 여기를 마지노선을 보긴 했었어요. 이거보다 떨어지면 618 밑으로 내려가는 건데, 618 밑으로 내려가면 반등 왔다가도 떠내려가서 여기서 이렇게 반등이 애매한데 어떻게 해야지? 저도 고민을 하긴 했는데 반등이 바로 와가지고 그 고민이 좀 없어지긴 했죠. 근데 원래 원칙적으로 보면 내가 분석한 거에 대한 게 틀리면 손절을 치잖아요. 저 같은 경우인데 C의 첫 A가 나왔다고 봤기 때문에 C의 A가 틀리려고 되면 이 밑으로 내려와야 돼요. 한 4일인가 5일 동안 안 껐거든요. 그래가지고 제 컴퓨터 렉일 수도 있겠네요. 좀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따라 좋아요